그날도 그냥 평소처럼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문틈으로 들어온 건 사람이 아니라 빛 독촉장이었습니다. 엄마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누구 앞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 앞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을 망가뜨린 건 가난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39,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자랑도 교훈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평생 입 밖에 못 냈던 말을 이제야 꺼내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믿고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맞춰보실래요? 아버지요? 아니요. 저희 집엔 아버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는 믿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늘 버티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맞아도 빼앗겨도 버티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처럼요.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가게라고 해도 번듯한 상가가 아니고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콩나물 다듬고 미역 불리고 멸치 볶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냄새를 맡고 컸어요. 참기름 냄새, 간장 냄새, 김치 양념 냄새. 그래서인지 누가 엄마 냄새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아직도 따뜻한 밥 냄새가 먼저 떠올라요. 문제는 그 밥 냄새가 우리 집을 행복하게 만든 적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번 돈이 우리 식탁으로 오기 전에 먼저 사라졌거든요.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아버지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택시를 몰던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성실했대요. 엄마 말로는요. 도연아, 너 태어났을 때만 해도 아빠가 너 안고 막 울었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끝에는 꼭 한숨을 붙이셨어요. 근데 사람이 돈맛 들이면 무섭더라.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택시를 빌미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수리해야 돼. 보험료 밀렸어. 이번 달만 메꿔주면 다음 달에 갚아.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죠. 엄마도 믿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은 늘 부족한데 아버지 주변 사람들은 늘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집에 택시를 세워두고 누군가 옆자리에 타고 같이 내려요. 웃고 떠들고 담배 피우고 현관 앞에서 구두로 바닥을 쿵쿵 치며 형님, 오늘 한잔 해야지. 아이고, 형수님, 또 죄송합니다. 그렇게요. 그 죄송하다는 말, 정말 죄송해서 한 번이라도 그만둔 적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늘 고개가 숙여져 있었어요. 자기 집인데도요. 형수님, 반찬 가게 한다며요? 그럼 뭐 좀 꺼내줘요. 술안주로. 도연이 엄마, 그 김치 좀 더. 아, 그거 말고. 더 맛있는 거 있잖아. 엄마는 말없이 냉장고를 열고 그날 팔아야 할 반찬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데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형수님, 아우 형수님이 돈줄이네 돈줄. 그 말을 하면서
엄마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저씨, 왜 남의 엄마를 치세요?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저를 확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방에 들어가. 아빠, 지금 저 아저씨. 들어가. 그 목소리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저 사람들 왜 맨날 와? 엄마는 고무 장갑을 낀 채로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외로워서 그래.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외로우면 가족이랑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가족이랑 밥 먹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밥상 앞에 앉으면 늘 짜증을 냈습니다. 반찬 또 이거냐? 국이 왜 이래? 밥이 질다. 그러면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나가버리죠. 그리고는 새벽에 술 냄새 풍기며 들어와 엄마한테 소리만 질렀습니다. 돈 어디 갔어? 나 오늘 기름값도 없다고. 엄마는 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사 생각보다 안 됐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왜 미리 말을 안 해? 말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말하는 순간 그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니까요. 그런 날이 쌓이고 쌓여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졌어요.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서 버티다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늦게 들어가던 저를 엄마가 현관에서 붙잡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이상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현아, 왜 엄마? 엄마는 잠깐 주변을 보더니 아주 작게 말했어요. 너 오늘 방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마. 저는 그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대답을 못하고 제 등을 밀어 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방문에 귀를 대고 밖을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돈 좀 빌려왔다.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 형님 소개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건 의자 끄는 소리, 술병 놓는 소리, 그리고 엄마가 억지로 웃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 웃음이 너무 슬퍼서 저는 방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소리가 커졌습니다. 형님, 그럼 담보는요? 담보. 우리 집 있잖아. 집은 형수님 명의라던데요? 그 말에 거실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아, 중요하죠. 서류가 있어야지.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안 돼? 엄마가 떨면서 말했어요. 그 집은 반찬 가게 보증금도 있고 도연이 학원비도 그 집까지 잡으면 우리 그 다음 말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방문을 벌컥 열 뻔했어요. 근데 엄마가 절대 나오지 말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참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제 방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제 이불끝만 만지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들었니? 저는 잠든 척을 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서 있다가 훌쩍 훌쩍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불을 살짝 들추고 제 발끝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김을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엄마 얼굴을 봤어요. 엄마의 왼쪽 뺨이 아주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때렸어? 엄마는 잠깐 멈추더니 김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거짓말.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밥 먹어, 도현아. 엄마가 저한테 소리친 건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떨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밥 먹어.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자기 입을 막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요.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빌려왔다는 날 이후로 저희 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더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드님은 잘 크시죠? 형수님 몸 조심하세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말은 웃으면서 하는데 눈이 웃지 않는 사람들. 엄마가 그 사람들 오면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통을 잡다가도 뚜껑을 떨어뜨리고 돈을 세다가도 손가락이 꼬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대학 핑계를 대고 기숙사를 신청했어요. 엄마는 좋다고 하셨지만 얼굴 한쪽이 늘 불안했습니다. 도현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 길 가. 엄마가 그렇게 말할수록 저는 죄인이 됐습니다. 내가 나가면 엄마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꼭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는 늘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 그 말이 괜찮니? 무서웠니? 힘들었지? 이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단 걸 저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엄마 반찬 가게가 문을 닫아놓은 채였어요. 평소면 절대 안 그러거든요. 저는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가게 안에 엄마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말투가 차가웠어요. 아, 아드님이시구나. 엄마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도현아, 너 왜 왔어? 엄마, 가게 왜 닫았어? 이 사람은 누구야? 그 여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쪽 일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뭐요? 여자는 종이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놨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까지 도장을 찍어주셔야 일이 깔끔해집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찍는다고 했잖아요. 여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가게는 내일까지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가게가 내일까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대료 미납, 그리고 보증금 압류 들어가면 여기 유지 못하세요. 그 순간 제 귀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지켜온 가게를 이 여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린다고요?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현아, 그만. 여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금 낮게 말했어요. 아드님,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뭔 방법? 어머님이 도장 찍으면 됩니다.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이름으로 빚을 떠안는 거잖아요. 여자는 한숨을 쉬는 척 하더니 엄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남편이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말이 엄마를 평생 묶어놓은 줄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아버지 빚까지 떠안아야 돼요? 여자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아드님, 그럼 아버님이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뭐가 어떻게 돼요? 여자는 종이봉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대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말은 점잖은데 속에 칼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는 결국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문이 닫히고 여자 발소리가 멀어지자 엄마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저는 엄마를 안고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빚이든 뭐든 내가 막아야겠다. 엄마가 또 무릎 꿇게 둘 순 없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몰랐던 게 있어요. 엄마는 이미 저 몰래 엄청난 걸 막고 있었다는 걸요. 그 내일 아침은 정말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집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어제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눈이 풀려 있었고,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여보, 그냥 찍어. 찍으면 다 끝나.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거 찍으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탁 끊어 말했습니다. 내가 갚을 거야. 당신이 언제 갚았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에게 다가가며 낮게 말했어요. 너 나 무시하냐? 저는 그때 거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더니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왜 집에 있어? 저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웃음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엄마 가게까지 빼앗고 싶어? 엄마 이름으로 빚까지 넘기고 싶어?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게, 그거 어차피 내 엄마가 벌어서 다 어디로 갔는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너, 내 엄마가 진짜 착해서 참고 사는 줄 아냐?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내 엄마. 너한테는 착한 척하지만 나한테는 그 말 끝에 아버지가 종이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걸 탁 켜더니 말했습니다. 너 이거 들어볼래? 엄마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그거.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런 걸 갖고 있지? 엄마 목소리가 들어있는 건가? 무슨 소리길래 엄마가 저렇게 겁을 내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봐. 그리고 녹음기에서 엄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다 갚을게요. 제발 제발 가게만은.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제 시선을 피했고 아버지는 그걸 보며 이겼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 너희 엄마도 다 알고 한 거야. 그러니까 도장 찍어.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했어? 엄마는 한참 입술을 떨더니 겨우 말했습니다. 도현아, 그냥 엄마가. 엄마는 말을 못 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냥이 아니지. 그리고 아버지가 웃으면서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약속 지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짜 중심이 아버지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뒤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엄마의 숨통을 잡고 조용히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엄마는 제 방에 들어와 방문을 꼭 잠그고 작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너한테 오늘까지만은 진짜 말해야겠다. 뭔데, 엄마? 엄마는 손을 떨면서도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빠가 빚을 진 게 그냥 술값, 도박 이런 게 아니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뭐야?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사람들 돈을 돌려막기로 굴렸어. 어려운 말 아니냐고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더 쉬운 말로 설명했어요. 한 사람 돈 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갚고 또 다른 사람 돈 빌려서 또 갚고 그러다가 구멍이 커진 거야.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온 사람들 그 돈 받으러 오는 거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왜 엄마가 갚아? 엄마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엄마 이름으로 뭘 해놨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해놨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게 보증금이랑 엄마 통장이랑 그리고 너 학자금 쪽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생활을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거실로 나가려 했습니다. 나가서 따져야 돼. 엄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엄마 손이 너무 세게 떨려서 저는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왜 안 돼?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도현아, 그 사람들 말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말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엄마를 이 집에서 빼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떠나려 하면 누군가가 막았거든요. 그 막는 사람이 아버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엄마와 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 바람 쐬러 가자. 우리 둘이. 엄마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디 갈까? 그 미소가 너무 오래간만이라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엄마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버지 친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올린 나이 많은 여자. 그리고 그 옆에 비슷한 또래 여자 둘.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닌데 그때는 딱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훑어보고 말했어요. 아이고,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엄마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엄마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시누이.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누나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모였습니다. 큰 고모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툭 말했습니다. 올케, 커피. 엄마는 잠깐 숨을 삼켰다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고모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현이, 너는 인사도 안 하냐? 저는 목이 타들어갔지만 억지로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큰 고모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애들은 진짜 예의가 없다.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예의?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는 게 예의인가요? 엄마는 커피를 내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지금 잠깐 나가려고 했어요. 큰 고모가 컵을 받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오늘 할 말 있어. 엄마는 굳어버렸습니다. 작은 고모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어요. 올케, 이거 좀 써.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고모가 말했습니다. 서류.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무슨 서류요? 큰 고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우, 말을 해야 알아. 너희 아빠가 빚을 만들었으면 가족이 같이 막아야지.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같이 막는다고요? 그동안 같이 막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큰 고모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제가 옆에 있다는 걸 떠올렸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고모는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올케, 너 요즘 말이 많아졌네.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큰 고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도연이 컸네. 근데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뭘 몰라요? 그때 작은 고모가 엄마에게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 그냥 보증만 서주면 돼. 엄마가 종이를 밀어냈습니다. 안 해요. 큰 고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안 하면 너희 가게 날아가는 거 너도 알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뒤에 누가 있다고 했죠?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주는 가족이 아니라 엄마를 잡아먹는 가족. 엄마는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요? 제가 왜 그 빚까지 떠안아야 해요? 큰 고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너희 남편이니까. 또 그 말입니다. 남편이니까. 그 말이 엄마를 묵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정말로 무너지는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큰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올케, 우리도 좋게 좋게 하자.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리고는 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도연아, 너는 엄마 말 잘 듣고 괜히 나서지 말고. 문이 닫히고 나서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저는 엄마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만. 이제 내가 할게. 그날부터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장 집을 빼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돈도 없고 아버지 빚줄도 어디까지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가게만큼은 지키자. 그 가게가 무너지면 엄마는 진짜로 끝이니까요. 저는 군대를 다녀온 뒤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공장 쪽 물류창고 일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반은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너 결혼도 해야 하고 내 앞가림도 해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나중에 해도 돼. 엄마부터 살자. 엄마는 그때마다 웃으면서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돈을 조금씩 보태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도연아, 요즘 힘들지? 아빠가 미안하다. 너만 믿는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저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술 한잔 하자. 저는 거절했습니다. 술 싫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 술 말고 밥 먹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족이랑 밥 먹자고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딱 한 번 나갔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조용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아빠랑 한 번만 얘기해봐. 혹시라도 엄마 눈에 아직도 혹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혹시가 슬펐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집 근처 국밥집에 앉아 있었어요. 국밥이 나오자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도현아, 너 엄마 도와주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좀 도와줘라.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또 돈이에요? 아버지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큰 돈 아니고 얼마인데요?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천만 원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어요. 아버지 표정이 굳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너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너한테 말 안 했지? 그 순간, 또다시 그 불길한 느낌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지키는 게 가게만이 아니야. 저는 목이 말라서 국밥 국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따뜻해야 할 국물이 목을 긁는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너희 엄마 이름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아버지가 입술을 꾹 누르더니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보증. 그 단어 하나에 머릿속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너지는 걸 즐기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한 번만 더 찍어주면 정말 끝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찍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찍어.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쳤어요? 아버지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 또 그 말입니다. 가족이잖아. 그 말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구나. 저는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도 안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도현아, 어디야? 엄마 목소리가 너무 불안했어요. 왜 엄마? 엄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너 지금 집에 오면 안 돼.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왜?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모들이 또 왔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문 열지 마.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미 들어왔어. 그 말이 끝나자 전화 너머로 큰 고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왔냐? 오라 그래. 오늘은 끝을 보자. 그 순간 저는 달렸습니다. 집까지 숨이 찢어질 것처럼 달렸어요. 문을 열자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고모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큰 고모는 서서 엄마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케, 너 진짜 못됐다.
우리 동생을 이렇게 만들고도 끝까지 버티냐? 엄마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큰 고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왔네. 도연아, 너도 앉아. 안 앉아요. 당장 나가세요. 큰 고모가 냉소했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오늘 도장 찍기 전엔 아무도 못 나가.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찍어요. 그때 작은 고모가 제가 모르는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봐. 여기 도현이 이름도 들어가.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고모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이미 해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까지? 엄마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도연이 이름을 왜? 그때 방에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얼굴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우리 아들인데. 엄마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버지가 고함쳤습니다. 그럼 내가 하든가. 내가 안 하니까 내가 한 거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버틴 게 아니라 나를 방패로 세워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저는 엄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그때 큰 고모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도연아, 너희 엄마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엄마가 겁이 많은 거야. 그 말에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입 닥치세요. 큰 고모가 웃었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또 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모두가 멈췄어요. 아버지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또 누구야? 제가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말수가 없어 보였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도현 씨 댁 맞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거실 쪽을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약속 날입니다. 그 순간 큰 고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모가 그 남자를 안다는 겁니다. 남자는 거실로 들어오며 제가 들고 있던 문손잡이를 툭 밀어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장 준비되셨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혼자 만든 일이 아니다. 고모들도 엮여 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턱 하고 났을 때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는 거실로 들어와서도 큰 소리 한 번 안 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도장 준비되셨죠? 큰 고모가 먼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예. 잠깐만요. 올케가 좀 고집이 세서요. 작은 고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끝내야죠. 저는 고모들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확실했어요. 고모들이 이 남자를 알고 있었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남자는 저를 보더니 말끝을 짧게 했습니다. 관계자입니다. 무슨 관계자요? 남자는 내내 무표정이었는데 그때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이며 말했어요. 돈 관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술 기운을 억지로 세우면서 허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지. 애까지 불러놓고 뭘 그래. 남자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엄마 쪽을 봤습니다. 박정숙 씨 맞으시죠? 엄마는 입술이 하얗게 질려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엄마 앞에 섰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남자가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였습니다. 아드님, 방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은 오래 끌면 다들 힘들어져요. 그때 큰 고모가 제게 말했어요. 도연아, 너는 좀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일이야.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른들 일이면 어른들이 해결했어야죠. 왜 우리 엄마한테 떠넘기는데요? 큰 고모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 순간 엄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주 약하게요. 도현아 괜찮아.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세상에서 제일 안 괜찮은 사람이면서도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여기 이름, 여기 도장. 작은 고모가 엄마 쪽으로 펜을 밀었습니다. 옳게, 그냥 해. 한 번만 하면 끝이야. 엄마는 펜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엄마가 아주 작게 물었어요. 끝이요? 끝이면 우리 가게는요? 남자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가게는 남아야죠. 그러려면 오늘 끝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사람 목을 조르면서 가게는 남는다고 말하다니. 저는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찍지 마. 절대. 큰 고모가 혀를 찼습니다. 아우, 저 자식. 말만 번지르르 해. 작은 고모가 말했어요. 도연이 너 내가 돈 낼 거야? 그럼 찍지 마라. 근데 내가 낼 거 아니잖아. 그때 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현실을 알아야지. 저는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현실이요? 아빠가 만든 현실이잖아요. 아버지가 얼굴을 구겼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탁자 아래에 있던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은 엄마가 시장 갈 때 늘 들던 낡은 가방이었어요. 엄마는 거기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얇은 파일, 작은 수첩, 그리고 휴대폰 하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 도장 찍기 전에요. 저도 확인할 게 있어요. 큰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확인? 뭘 확인해? 엄마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종이에 적힌 돈이 정확히 얼마죠? 남자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원금, 이자, 연체 다 합쳐서 3,800.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돈을 제가 왜 갚아야 하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서류에 이름이 있으니까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선생님은 알고 계세요? 남자가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상관할 일이. 엄마가 끊었습니다. 상관하셔야 해요. 그리고 엄마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잘 못 쓰거든요. 전화 받는 것도 늘 힘들어 했는데요. 그런 엄마가 화면을 몇 번 눌러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 큰 고모가 짜증냈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해? 엄마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요. 그 말에 거실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작은 고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오늘 우리 남동생 집에서 무슨 경찰이야? 엄마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까지 참았어요. 근데 오늘은 못 참겠어요. 큰 고모가 이를 갈았습니다. 올케, 너 지금 우리랑 싸우자는 거지? 엄마는 대답 대신 수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여기요, 저희 집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못 나가게 해요. 저 무서워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는데도 말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이상해요. 제 이름이 제가 모르게 들어갔대요. 그 순간 남자가 성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건 엄마가 손을 들어 남자를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가 경찰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괜찮다고만 하던 엄마가 지금 무섭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였어요. 큰 고모가 엄마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야, 끊어. 제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 큰 고모가 저를 밀치려 했지만 제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고모가 남자에게 급히 속삭였습니다. 빨리 정리해요. 경찰 오기 전에. 남자는 서류를 주섬주섬 챙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탁자 위에 파일을 펼쳐 종이를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세요. 큰 고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그게? 엄마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통장 내역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바로 몰랐어요.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게 하면서 번 돈 하루하루 남겨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다 적어뒀어요. 엄마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날짜가 적혀 있고 금액이 적혀 있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월 1 50만 큰 누나, 월 1 100만 작은 누나, 월 1 30만 남편, 월 1 200만 친구. 저는 그걸 보자 목이 멎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참은 게 아니었어요. 기억이 아니라 증거로 남겼습니다. 큰 고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적어?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해요. 왜냐면 고모님들이 우리 집 돈을 가져간 날이랑
아버지가 또 빚을 만들던 날이랑 꼭 같이 있거든요. 작은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했다고. 엄마가 고개를 들어 작은 고모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모님이요. 이 사람 정작 남자 소개해 주셨죠. 작은 고모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큰 고모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옳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말 안 했어요. 엄마는 휴대폰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큰 고모였습니다. 정수가 그냥 도장 찍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말 잘하면 돼. 그리고 작은 고모 목소리. 옳게 내 이름으로만 찍으면 우리는 손 털 수 있어.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고모들이 왔던 날마다 대화를 조용히 남겨둔 겁니다. 엄마가 말했다는 그 녹음기, 아버지가 들이밀었던 그 녹음기, 그게 엄마를 협박하려는 도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자기를 지키려고 똑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큰 고모가 고함쳤습니다. 꺼, 꺼, 그거 꺼.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수가 내 이름으로만 하면 돼. 도현이 이름도 내가 알아서 넣어놨어.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엄마는 그 장면까지 남겨둔 겁니다. 정작 남자가 그제야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남자도 이게 단순한 돈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얘기가 다르네요. 큰 고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해예요. 올케가 지금 감정적으로. 엄마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이요? 저 감정으로 안 해요. 그리고 엄마는 파일에서 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가게 보증금이랑 통장, 그리고 제 이름으로 뭘 했는지 제가 은행에서 뽑아온 거예요. 엄마의 말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늘을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엄마는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얼굴도 아니었어요.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종이를 받아들고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겐 몇 분처럼 길었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뭐, 당신 지금 우리 버리고 가겠다고?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불법이 섞여 있으면 저희도 위험합니다. 그 말에 큰 고모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서야 누가 진짜 약자인지, 누가 진짜 무서워해야 하는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고모가 엄마에게 달려들 듯 말했습니다. 올케, 너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정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고모님들이 만든 거예요. 그때 현관 밖에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 경찰입니다. 그 소리에 큰 고모가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 잠깐만. 작은 고모는 아버지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야, 어떡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아버지는 술이 확 깬 얼굴로 눈만 껌뻑였습니다. 경찰 두 분이 들어오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누가 신고하셨어요? 엄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경찰이 주위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가 협박을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못 나가게 했습니까? 큰 고모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협박 아니고 가족끼리 얘기한 거예요.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자꾸 도장 찍으라고 하고요. 저한테 가게 날아간다고 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탁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보고 정작 남자도 보고 고모들도 보고 아버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신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작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경찰이 그 남자를 붙잡진 않았어요. 대신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큰 고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경찰 양반, 이건 집안일이에요. 올케가 괜히 일을 키우는 거야. 그때 엄마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이면 저를 집안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야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집안 사람이면서도 집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밥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참는 사람. 그 역할만 했지. 사람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귀가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주거 침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큰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생 집이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 집이에요. 큰 고모가 입을 벌렸습니다. 뭐?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도 가게도 제 앞으로 돼 있어요. 그 말에 고모들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자기 이름으로 집을 지키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 빚을 떠넘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이름을 이제는 무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고모들은 경찰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남았습니다. 경찰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신고 접수할까요? 엄마는 잠깐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엄마가 또 그냥 넘어갈게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접수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엄마가 자기 인생을 지키겠다고 처음으로 말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고 고모들은 전화만 했습니다. 전화로는 더 독해졌어요. 올케, 너 사람 하나 죽이려 하냐? 내가 가족을 고발해? 도연이 너도 너 엄마 편만 들 거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 편 들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은행도 같이 가고, 가게도 같이 지키고, 서류도 같이 받습니다. 엄마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속으로는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게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언제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서류가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는 이미 빠져나갈 길도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가게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도연아, 이리 와봐. 왜 엄마? 엄마는 가게 뒤에 숨겨둔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보관해. 뭔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안에는 통장 한 권과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비상금.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비상금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 돈 아니야.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남들 몰래 모은 거야. 엄마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려고 쓴 거고, 필요한 사람?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도 오고 상담해주는 데도 있고, 도와주는 데가 있더라. 엄마가 혼자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참고만 산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버티고 기록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경찰서에 한 번 더 다녀온 날이었어요. 집에 오자 엄마가 밥을 차렸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고모들 앞으로 어떡할 거야? 엄마는 밥 숟갈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아, 엄마,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아빠가 돈 빌려왔다던 날 있지. 흥.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빠가 빚을 만든 게 맞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더 미친 거지. 엄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빚을 만들게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고모들만이 아니야.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또 누가 있어?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게 건물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건물주가 왜?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물주가 고모들이랑 아는 사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가게를 빌미로 엄마를 누르던 말들, 가게 내일까지다. 보증금 압류된다. 그게 그냥 겁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를 지키려면 그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붙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엄마가 기록을, 기록이 있어야 내가 살아. 엄마는 밥상 옆에 있던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열어봐. 제가 봉투를 열자 종이가 한 장 나왔습니다. 계약 해지. 그리고 새 계약 같은 말들이 있었는데
엄마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설명해 줬습니다. 가게를 옮길 거야. 옮긴다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 말고 조금 떨어진 데로.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가게 옮기면 단골은? 엄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단골? 도연아, 단골이 날 먹여 살린 게 아니야. 내 손이 날 먹여 살렸어.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엄마는 늘 가게를 못 놓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가게가 아니라 내 삶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정말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건물주가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나가면 어떡해? 보증금 못 줘. 엄마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정산해 주세요. 안 해주시면 저도 기록한 게 많아요. 건물주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돈줄이 끊기자 고모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올케, 너 우리 망하게 할 거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끝장이야. 엄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안 열어. 경찰 또 부를 거야. 고모들이 문을 두드리며 고함쳤습니다. 정수가, 너 그러다 벌 받아. 그때 엄마가 아주 조용히,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벌을 왜 받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 밖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고모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엄마는 더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건 딱 하나야. 너무 오래 참고 산 거.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모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큰 고모가 마지막으로 전화해 왔습니다. 도현아, 너희 엄마 돈 숨겨놨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큰 고모가 이빨을 갈며 말했어요. 우리도 알아. 너희 엄마가 돈 쥐고 있다는 거. 그거 내놔. 안 그러면 너희 가게 가만 안 둔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가게를 찾아가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다가 제게 손짓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스피커. 저는 전화를 스피커로 바꿨습니다. 엄마가 큰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돈 숨긴 거 없어. 큰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너 통장 까? 엄마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깔게. 큰 고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당장,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응. 대신 한 가지 약속해. 큰 고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뭔 약속?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가게 오면 그날부터 나는 바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돈 요구한 말, 협박한 말 다 녹음돼 있어. 큰 고모가 순간 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이어 말했습니다. 방금 내 말도 녹음됐고. 큰 고모가 고함쳤습니다.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박 아니야. 사실이야.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왜 돈을 숨겼는지 알아? 너희가 빼앗을까봐가 아니라 너희가 또 내 아들 이름으로 뭘 할까봐였어. 그 말에 큰 고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 오지 마. 뚝. 엄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진짜 돈 있는 거야? 엄마가 잠깐 웃었습니다. 너는 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고모들이 그걸 노리잖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더욱 돈은 내 무기가 되면 안 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저를 은행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엄마 통장에 찍힌 돈은 제가 상상하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가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말 남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 아버지가 예전에 몰래 팔아치운 것들, 어디로 새던 돈들, 엄마가 다시 받아낸 것들, 그 모든 게 엄마 통장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도현아, 엄마는 돈이 많아서 숨긴 게 아니야. 돈이 생기면 저 사람들이 달라붙는 걸 아니까 숨긴 거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숨길 필요 없어. 우리가 같이 살면 되니까. 그날 엄마가 제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이 돈으로 우리 이사 가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돈이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돈이 맞아. 근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남자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줬다는 말.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의 서러움인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고모들은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번호를 바꾸고 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혹시 몰라서 가게도 간판을 조금 바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기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는 이제 누가 찾아와도 예전처럼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이제 사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는 게 무서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버틴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면서 버틴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제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날 거실을 떠올립니다. 문이 닫히고 정작 남자가 들어오고 고모들이 도장 찍으라며 몰아붙이던 그날. 그날이 없었으면 엄마는 아직도 괜찮다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그 다음엔 말했습니다. 접수해 주세요. 그 두 마디가 엄마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에게 자주 말합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살아.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가게 문을 닫는 날이면
동네 작은 노래 교실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처음으로 자기 옷도 삽니다. 도연아, 이거 어째? 엄마 예뻐. 진짜 예뻐. 엄마는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싶었던 웃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집에서 사는 분들께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록하고 도움 부르고 손 내밀고 나를 지키는 게 진짜 살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한마디. 엄마, 이제는 그만 미안해해요. 엄마가 버틴 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 엄마가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엄마 편입니다. 끝까지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